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4단 7종론이란 무엇인가 제2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단과 7정은 어디에서 발동하는가, 4단과 7정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는 소종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4단과 7정의 근원이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하는 문제는 퇴계고봉 논변의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선 그 퇴계 제1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검토했던 문장입니다. 다 아시는 문장이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척은 수호 사양 시비는 하종이 바로와. 이 종은 뭐뭐로부터란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척은 수호 사양 시비, 즉 4단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바로 인의 예지지 성언이라. 인의 예지의 본송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희로 애구 애오욕은 하종이 바로와. 이건 7정이죠. 이 7정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외물이 촉기영함에 동호중하야 연경이 출원이라. 바깥사물이 그 형체에 감촉함에 마음속에서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퇴계 제1서에 나와 있는 4단과 7정의 그 근원, 소종례에 대한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4단 발언이 7정 발언이라고 하는 추만의 주장을 좀 더 부연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고봉의 비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봉의 비판입니다. 4단 7정은 무비 추로심자이니 힘은 내 이기지 합냐라. 4단과 7정은 무비는 이중부정이니까 이것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강조법입니다. 4단과 7정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4단과 7정, 여기 자는 것입니다. 4단과 7정이라는 정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힘은 내 이기지 합이라. 마음은 곧 이와기의 합이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4단 7정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4단 7정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 마음에서부터 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도가 있겠죠. 정은 고 겸 이기야이니 비 결유 일정하야 단추로리하고 불교모 기하라. 이 얘기를 사실은 하기 위해서죠. 정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정은 정감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정감의 뜻이 결코 아니고 마음의 작용 전체를 이걸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 겸이기라. 본디 겸하고 있다. 이와기를 겸하고 있다.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모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기지합입니다. 그러니까 정도 당연히
이기지합이죠. 지금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비 아니다. 아니다. 별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 아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일적 별도로 하나의 정이 있어서 이거 이제 사단을 가리킵니다. 단추로 리하고 불교목이라. 다만 리에서 나오고 이 별도의 하나의 정이 있어가지고 리에서부터 나오고 기를 겸하지 아니하는 것 아니다. 이 비자가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비자가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별도로 하나의 정이 있어가지고 다만 리에서만 나오고 기를 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사단도 기를 겸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고봉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단은 고바로 인의예지지 성이요 칠정도 역바로 인의예지지 성이라. 사단은 본디 인의예지의 본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고 칠정도 또한 인의예지의 본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칠정도 또한 인의예지의 본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사단 발열이라고 하는 명제와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사단뿐이 아니라 칠정도 인의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한다. 칠정도 말하자면 발열이다. 발열기가 아니고 발열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곡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이 아주 선명히 드러나죠. 율곡에 있어서 사단이든 칠정이든 원래 거기서는 사단 칠정의 개념이 퇴계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역시 고봉도 마찬가지죠. 칠포사의 입장, 칠정은 사단을 포괄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명제가 나올 텐데요. 축이 향상 근원하면 원, 비유, 양계, 의사라. 축이 향상 근원을 미루어 올라가면 여기 좀 번역이 조금 어렵죠. 여기 근원이 여기 목적어입니다. 축이 향상이 이게 타동사로 서술어가 됐어요. 근원을 위로 미루어 올라간다면 원래 아니다. 두 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 칠정 두 개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즉 사단과 칠정이 근원적으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의 작용이냐 정이냐 아니면 근원은 하나인데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냐 즉 소취언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고봉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단 칠정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니 근데 마음은 이기에 합이다. 정은 본디 이기를 겸하고 있으니 별도로 하나의 정이 있어가지고 리에서만 나오고 기를 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단은 본디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동하는 것이요 칠정도 또한 인의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근원을 미루어 위로 올라간다면 사단 칠정은 원래 두 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아주 고봉의 입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봉의 이 질문에 대한 혹은 반론에 대한 퇴계의 반론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퇴계 제2서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취 동초하여 논하면 비유 양계가 사이라. 비유 양계가 사이라. 취 동초하여 논하면 비유 양계가 사이라. 같은 자리에 나아가 논한다면 동초 같은 자리에 나아가 논한다면 비 아니다. 유 양계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 양계 그러면 두 가지가 양계는 두 가지예요. 양계 하나 둘 셋 하는 개자입니다.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주어 역할을 합니다.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사의. 그럴듯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글자대로 하면은 요게 주어입니다. 요게 주어고요. 여기 사가 서술어예요. 서술의 역할을. 그러니까 두 개가 있지 않은 것이 비슷하다. 두 개가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같은 자리에 나아가 논한다면 사단칠정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 동처에 나아가서 말한다. 그러면 이처에 나아가서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자리에 나아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퇴계고봉 논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맞아, 어떤 팩트, 사실의 차원에서 주장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주장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의미론이라고 할까요?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냐. 맞아, 화자, 말하는 자의 입장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 자체, 이를테면 장미꽃은 붓다. 장미꽃은 붓다. 이것은 이제 어떤 팩트, 사실이죠. 장미꽃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죠. 장미꽃은 아름답다.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거는 가치론적인 말하는 자의 가치의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장미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를테면 영희는 장미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철수를 나팔꽃이라고 말한다면 영희는 장미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이제 말하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론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이 비유가 정확한 비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사실 그 자체, 거기에 대한 가치, 또 말하는 자의 그 관점, 말하는 자의 의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사단과 칠정도 사단과 칠정이 같다라고 하는 이 같은 자리에 나아가 논할 수도 있고 다르다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이것이 소취. 이게 아주 초창기부터 고봉제 1서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소취. 어느 측면에 나아가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을 이게 같은 것이야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건 뭐 사단 칠정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대거하여 축이 향상 근원하면 실류 이기지 분하니 안득이 비유이의야 이리요. 안득이 비유이의야 이리요. 만약이죠. 만약 두 가지를 사단칠정 두 가지를 대거한다는 말은 대립적으로 든다. 대립적으로 거론한다. 그러니까 사단칠정을 이렇게 대립시켜서 거론한다. 그러니까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론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칠정 그 자체가 아니라 거론하는 사람, 즉 말하는 자의 의도,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대립시켜서 본다. 대립시켜서 이거를 거론한다면 결혼해서 축이 향상 근원, 이 앞에 나왔던 말이죠. 근원을 미루어 올라간다면
근원을 미루어 올라간다면, 자,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이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늘이야. 하늘. 모든 게 하늘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나오고 어떠한 존재는 땅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에 보면 환인, 단군의 아버지죠. 환인은 환웅이죠. 죄송합니다. 환웅이죠. 환인은 환웅의 아버지죠. 이 환웅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은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는 땅에서부터 나왔죠. 이 굴에서부터 불에 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원이 달라요. 하나는 하늘에서 근원, 하나는 땅에 근원을 둔 존재. 이 두 존재가 합쳐진 것이 바로 단군이라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철학의 체계를 확정하는, 이 철학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철학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원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근원을 미루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근원이 어딘가를 미루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를테면 한강, 우리가 왜 한강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한강물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출발해서 이 한강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발원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쭉 미루어 올라가는 거죠. 그 위로 쫙 거슬려서 쭉 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어느 한 곳에서부터 한강물이 발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군데에서 발원해서 이것이 합쳐진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근원을 미루어 위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형이상학적 문제의 형이상학적인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다면 있다, 이기지분, 이와 기의 나뉘음이 있다, 이와 기의 분별이 있다. 여기 실질적으로 실이라는 글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와 기의 나뉘음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실질, 사실, 팩트. 거기에 대한 가치, 말하는 자의 가치의식, 말하는 자의 의도. 근데 퇴계 입장은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다르다. 하나는 리, 하나는 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케이스. 이거는 사실의 차원이다. 사실의 차원이지, 이것이 무슨 가치라든지 의도, 이건 전부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가치도 주관적인 거죠. 말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주관. 또 의미론이라는 것도 평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고봉하고 퇴계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안은 어찌 안자입니다. 어찌. 득은 뭐뭐뭐 하다, 뭐뭐뭐 할 수 있다 뜻입니다. 위는 말하다, 비유이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고봉과 퇴계 입장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같은 자리에 나아가 논한다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만약 두 가지를 대립하여 거론해서 근원을 미루어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 리와 기의 구분이 있으니 어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인용한 부분 그 뒤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그 문장이 두 사람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변해. 이건 고봉의 말입니다. 여유래변하면 사칠이 가규소종래하니 비단 언어지부동이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한다면, 같다면, 여는 같다. 레변은 퇴계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오신 그 편지와 같다면, 이거는 이제 제 퇴계의 논사단칠정 제1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칠이 가교중, 사단과 칠정이 각각 있다. 소종래. 소종래라는 말은 말미암아 오는 바 이런 뜻입니다. 글자대로 하면은 종은 뭐뭐로부터 후럼의 뜻이에요. 뭐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바, 즉 근원이죠. 사단과 칠정이 말미암아 오는 바가 각각 가지고 있다. 비단 언어지부도 말하는 것이 다름만은 아니다. 말하는 것의 다름만은 아니다. 아까 말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말하는 자의 의도. 단순히 말만 다르다. 말로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과 칠정이 말로만 다르다. 개념상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각각 소종래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고봉의 비판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다시 볼까요? 고봉이 말했다. 선생님 편지, 퇴계 선생이 보내온 편지와 같다면 사단과 칠정이 각각 소종래를 가지고 있으니 단지 말하는 것의 다름만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소지와 소종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요 말하는 것은 이게 소지를 가리키는 거죠. 소종래는 이제 실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고봉은 소지는 다르다. 소지는 다르다. 사단과 칠정이 소지 가르쳐 말하는 바 소취 연지는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봉도. 근데 소종래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의 차원에서 사단 칠정을 둘러 나눠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퇴계의 말입니다. 퇴계가 퇴위 수시동정이나 무불 소종래지이라. 비록 같은 정이지만 사단과 칠정은 같은 마음의 작용이지만 여기 이건 이중부정이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소종래지이 소종래의 다름, 소종래의 다름이 있다. 소종래의 다름이 있다. 없지 않다니까 있다는 거죠. 소종래가 다르다. 고로 속지 언지자가 유부동이라. 그러므로 석은 옛날에 이전에 언지자 부동, 말하는 것에 다름이 있다. 말하는 것에 다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에 다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퇴계는 어떤 사실, 제 첫 번째 1번 사실의 문제와 세 번째 어떤 의미론적인 문제를 이거를 일치시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람이라는 언어가 있잖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라는 언어가 생겨나냐 이거예요. 카메라라는 것이 있으니까 카메라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느냐. 카메라가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카메라, 사진기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사진기죠 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제 퇴계 선생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약 소종래가 본무의하면 언지자가 하취부동야일이요. 만약 소종래가 다름이 본래 다름이 없다면, 만약 소종래가 본래 다름이 없다면 말하는 자가 무엇을 취해서 다름이 있다고 하겠는가? 말하는 자가 무엇을 취해가지고 다름이 있다라고 말하겠는가? 만약 소종래가 본래 다름이 없다면 그 말하는 자가 무엇을 취해가지고 같지 않음이 있다. 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뭐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생겼냐 이거예요. 무엇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언어 명칭이 있다는 것은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마음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뜻입니다. 공문의 미비언하고 자사도기전하니 어차이고 불용 소종내기 설이라. 공문, 공자 문화에서는 미비언, 갖추어 말하지 않았고, 미는 아직 갖추어 말하지 않았고, 공자님 안 했다 이거예요. 자사도기전, 자사는 그 전체를 말했다. 자사는 그 전체를 말했다. 중용의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작용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 불용 쓰지 않았다. 소종내 기설. 소종내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자님도 그랬고 자사도,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도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다가 지공자하여 맹자하여 지맹자하여 척발하여 설사단시에 지맹자하여 척발하여 설사단시에 하가불 지이일변하여 언지오 하가불 위 지일변하여 언지오. 맹자 이르러서 척발은 발라낸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발라내.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가시는 발라내고 살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만 발라내는 거죠. 살만 발라내, 가시는 버리고. 그러니까 맹자의 입장은 인간의 그 마음의 작용 전체 가운데 그 가장 엑기스가 되는 사단만을 발라냈다. 순전부학한 이게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사단지 사단을 말할 때 어찌 가하다 불 위 말하지 않는 것이 가하겠다. 문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 내내 꽈놔가지고요. 어찌 뭐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어찌 뭐뭐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이일변이 언지라. 이발일변. 이발일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맹자 이르러 사단 발라내어 순선무악한 마음만을 발라내어 사단을 말할 때에 이발일변만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다. 그거예요. 네. 말을 지금 베베 꽈놔서 지금 퇴계 선생님이 원래 말을 좀 간곡하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찌 이발일변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사지소종례가 기실이인데 칠지소종례가 비기면 하일이요. 사지소종례, 사단의 소종례가 이미 리인데 이거는 고봉도 인정한 겁니다. 고봉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칠정의 소종례가 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비기, 이건 가정법입니다. 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사단의 소종례가 리니까 칠정의 소종례가 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같은 정이지만 소종례의 다름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전에 말하는 것에 같지 않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소종례가 본래 다름이 없다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취해가지고 같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하는 것이 혹은 말하는 자가 무엇을 취해서 같지 않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자 문화에서는 갖추어 말하지 않았고 자사는 그 전체를 말했으니 여기에서 소종례설을 쓰지 않다가 맹자에 이르러 순선무악한 마음만을 발라내어 사단을 말할 때 이발일변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사단의 소종례가 이미 리인데
칠정의 소종례가 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봉도 사단과 칠정의 가치론적인 차이는 인정하죠. 하나는 순선과 하나는 유선유화. 그리고 소취 연지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소종례가 다르다, 즉 사실이 다르다 하는 측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퇴계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지뿐이 아니라 소종례가 다르다. 이것은 퇴계 제1서에서부터 견지해 오고 있는 퇴계 선생님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